오늘 영상은 100분이 100 받는 수능 국어 공부법이라는 뭔가 엄청난 제목은 지어놨지만 사실 그런 막 국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만 해 그런 영상이라기보다는 제가 수능 국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약간 얻어갈 건 얻어가고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영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국어 성적은 수능 때 100분의 100을 운 좋게 받게 되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원점수가 95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성적을 바닥부터 끝까지 올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운이 있는 1등급에서 약간 안정적인 1등급 그리고 높은 100분위의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탄 커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겨울방학 때부터 거의 강민철 선생님의 풀커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기분, 세기분, 강의분, 강평업, 오기분, 강실무까지 제가 알기로는 피드백 빼고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강기부는 문학 독서만 수강을 했습니다. 언매는 수강하지 않았고, 근데 약간 후반으로 갈수록 언매를 수강할걸? 하고 후회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강민철도 풀었습니다. 다 들었고요. 근데 복습을 막 시간을 내서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겨울방학에 나는 이미 강기분을 듣는 것만으로 벅찼기 때문에 대신 나중에 이제 어차피 그 커리에 기출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자동 복습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특은 학교에서 내신 수업을 했고요. 그 이외에 약간 찍먹이라기보다 찍먹은 아니지. 그 이외에 제가 들었던 것들은 박석준 선생님의 오함도 문학, 김승민 선생님의 앱스키마랑 김승민 모의고사 찍먹한 적 있고요. 그리고 그릭 독서는 다 풀었고, 미트 300제도 많이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상상 모의고사는 상상 파이널 패키지를 썼었고, 거기에 이제 핫 100이랑 모의고사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파이널을 사서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냥 기출을 뽑아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커리는 그 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커리큘럼은 중에서도 강기분, 세기분이랑 실무 그 세 가지가 가장 좋았다. 왜냐면 일단 가장 뭔가 정석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강의 같고, 스스로 내가 이걸 왜 못했지를 몰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약점을 찾을 수 있고, 그걸 약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학생 입장에서 뭔가 연구를 하시는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고, 그리고 기출 반복을 내가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래서 사실 뭐 누구를 듣느냐보다 기출을 깊이 있게 또 많이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모의고사는 되게 6급형이랑 비슷한 점은 많고 좋은데, 약간 점수 정병이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수능 직전에 풀지 말고 조금 일찍,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조금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풀면 약간 괜찮지 않을까, 정신병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70점 맞고 정병을 얻었기 때문에, 물론 수능이 잘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추천한 강의는 오함도 문학도 저는 좋았어요.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학 기출을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이미 한번 강기분, 세기분을 들은 상태에서 약간 한 번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런 느낌으로 들었고, 조금 더 약간 분석적인 느낌, 스케일이라고 하는 스케일적인 느낌?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계는 사실 강의분보다도, 강의분은 물론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일관적으로 푸는 그 방법, 일관성 있게 푸는 방법을 약간 수특 지문으로도 연습하는 방향에서는 강의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내가 연계바를 제대로 받고 싶다, 기억에 그냥 그 연계 지문을 그냥 머리에 넣고 싶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김민정 쌤의 그 5분 문학, 그게 진짜 레전드 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도 그냥 올라와서 저는 막 관독 다닐 때 쉬는 시간 아니고 공부하기 싫을 때 인강이죠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뭐 그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예 EBS 강의를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제가 말했던 그릿이나 뭐 리트, 선백제, 앱스키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기출이나 수특을 기반으로 뭔가 뭐 리트나 뭐 MDT나 그런 게 추가된 엔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교재가 사실 겹치는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리트 지문이 굉장히 많이 겹쳐서 웬만한 그냥 본인이 그 중에서 원하는 거 한 개만 골라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 그중 하나만 풀고 기출 복습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연계해서 파생된 걸 원한다. 그러면 이제 기능이쌤 그걸 듣고 뭔가 기출보다 조금 어려운 리트 지문을 풀고 싶지만 좀 누가 선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그 그릿을 풀고 빠른 정답이 수정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지문 자체가 어렵고 뭔가 법지문이나 논리학 지문을 내가 좀 많이 풀고 싶다 하면은 리트 선택제를 추천합니다. 이 정도. 로 커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커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커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공부 마인드,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국어는 사실 약간 누구를 듣느냐보다 어떻게 내가 스스로 이걸 피드백해서 공부를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국어도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도 아니지 하루 이틀만 안 읽어도 그 다음날에 국어 지문이 잘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저는 강기분이 나와서 그때 한 3-4시간 정도는 그냥 그날 해야 하는 강기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출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그 꾸준히 읽는 것도 무조건 뭔가 스스로의 힘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읽고 강의 듣고 반복해야겠죠. 그거를 반복하고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요. 처음에 막 3-4시간 듣던 게 나중 가면 한두 시간, 뭐 30분이면은 그냥 지문 하나 풀고 왜 틀렸는지 깁생 좀 하고 그러면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꾸준히 좀 학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의식하고 또 거기서 이제 도출된 뭔가 해결 방안을 새로운 지문에 적용시키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지문을 풀었어. 그러면은 다시 이걸 검토하면서 왜 못 읽었지? 이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말하는 게 막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막 생명과학을 전혀 모르네? 약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글에 어떤 특정 부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막 철학자가 여러 명 나오는 글, 그 철학자가 여러 명 나와서 이렇게 주장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글을 못 읽어. 그러면은 이제 그 글에 대한 뭔가 해결 방법이 뭔가 공통 범주에 입각한 수직 독해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글들만 다시 모아서 그렇게 읽도록 약간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사실 약간 빅데이터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렇게 내가 왜 못 읽는지, 어떤 부분을 못 읽는지를 좀 객관화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본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습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에서 뭐 말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내가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본인이 습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뭐 다시는 내가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지 말아야지.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결국 다 말했지만 결국 모든 공부는 뭐다? 메타인지다. 그래서 뭐 어떤 강사를 들으세요? 뭐 어떤 교재를 푸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 글을 읽는 태도를 내가 교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때도 막 읽고 싶다. 막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막 신나서 막 오늘은 내가 어디를 못 읽을까? 오늘은 나의 어떤 약점을 발견해볼까? 약간 그런 마인드로 국어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막 너무 어려운 글들을 읽다 보면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약간 어려웠던 지문도 약간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저는 그 가능세계 지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면 성취감도 들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래서 내가 너무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 지문이 막 이해가 안 가. 그랬을 때 그냥 넘기던지 아니면 그냥 나는 바보야 이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말겠다. 언젠가는 이 노력해서 이거를 읽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능 전에 나에게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다니 그런 마인드로 약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사실 국어 과목이 아니더라도 결국엔 어떤 공부든 뭔가 본인의 약점이나 본인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전반적인
공부 마인드셋, 공부 방법이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각각의 문학, 독서, 업무에 대해서 실전까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뭔가 세부적인 공부 방식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 효과를 들었었는데 그거 들었던 거랑 내신 공부한 게 합쳐져서 평가원이 이런 개념어를 어떻게 어느 범주까지 허용을 하는가 그거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개념어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가원이 어느 범위까지를 이런 선지가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문학 기출을 풀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막 극복 의지 여기서는 왜 이 시에서는 극복이 되고 여기서는 왜 극복이라고 하지 않지? 이런 게 의문이 들면 여기서는 이미 화자가 긍정적인 상태에 처해있기 때문에 뭐 극복이나 희망 이런 정서는 틀린 선지다 이런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기출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감을 익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문학은 제가 진짜 아무리 많은 그 사설과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평가원의 그런 뭔가 딱딱 끼워 맞춰지는 그 지문과 선지 사이 이렇게 샥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래서 기출을 정말 닳도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연계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수시로 친구들은 내신 때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걸 이제 뭐 수특이나 그런 거에 한 권에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보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뭐 문학에서 할 말은 이 정도인 것 같고 독서는 앞에서 말한 그 의식하면서 읽고 적용하면서 읽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육구모 기출은 특히 뭔가 내가 뭐 세기분, 강기분 전에 기출 분석에서 배웠던 걸 바탕으로 좀 스스로 오답 분석을 하고 또 스스로 지문 분석을 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독서 공부를 할 때 막 필기를 막 예쁘게 하면서 막 진짜 막 지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아닌 것 같고 물론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어떤 특정 내용이 약간 일부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기출로 진짜 얻어가야 되는 거는 읽는 방식이다 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지문 스타일이나 문제 스타일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기출 강의를 일단은 열심히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 근데 저는 사실 올해 수능이 올해 695보다는 작년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2026이면 2025 기출을 더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뭐 6월 6호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당일 기출뿐만 아니라 3개년 정도는 좀 열심히 받으면 좋겠다. 특히 저는 파이널 때 3개년 기출을 뽑아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매는 사실 업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업매는 제가 사실 2학년 내신 때 업매를 정말 저희는 이미 기출을 많이 본 상태여서 정말 제가 그때 고3 때 9월까지는 업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약간 695에서는 업무를 제 기억으로 한 개씩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약간 업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서 9월인가 10월에 그 전영태 선생님의 업무 모의고사를 사서 풀었었고 점심시간에 풀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다 먹고 이제 종치기 전에 이거 시계 넘어가는 거 보면서 풀었고요. 파이널 때 이제 또 업무 3개년 그거 풀면서 기출 본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기본 뭔가 업무의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짧은 강의라도 업무에 정리된 강의를 좀 듣는 걸 추천해드리고 저처럼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업무를 한 개씩 틀리고 싶지 않다면 방학 때나 이때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기본을 안 들은 거 약간 후회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업무는 사실 기출을 풀고 뭐 오답 정리하고 수특 이 정도? 그래서 본인이 뭘 헷갈리는지 아니면 기출에서 보통 어떤 방식으로 오답 선지, 정답 선지 이렇게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를 제가 어떻게 풀었느냐 별로 안 풀었어요. 저는 기출을 훨씬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다들 실무를 막 하루 1일 1실무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국어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실무를 풀면서 저도 근데 이제 오답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오답 정리를 했고 각 파트마다 걸린 시간 그리고 내가 틀렸던 것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뭔가
막혔는지 실전 운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실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문학에서 어느 부분에서 막혔을 때 이거를 그냥 몇 분 정도 고민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시험에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떤 문제를 버릴 것이냐, 그런 걸 이제 실무에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반적인 시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노트가 이제 고3 수능 입시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건데 수능 전날에 썼던 노트입니다. 그래서 국어에 뭐가 써있냐면 일단 저는 항상 실전을 풀 때 저는 항상 엄매 독서 문학순을 풀었습니다. 왜냐면 문학을 제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좀 더 잘 보이게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국어는 엄매는 뭐 13분에서 한 20분 정도 풀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넘어가도 하지만 뭐 괜찮다, 그런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뭐 어떻게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지, 당황하면. 그래서 실제로 제가 35, 36을 앞에 딱 펼치자마자 안 읽히는 거예요. 지문이 머리에서 다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국어에서 3등급인가? 최저를 못 맞추나? 했는데 채점을 하고 나니까 잘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게 어려워도 당황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고 그 생각보다 그 예비령 올릴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때 약간 국어에 대한 걸 좀 많이 써놓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내가 35, 36에서 막히면 괜찮다, 당황하지 말고 그냥 넘기고 풀고 마지막에 돌아와서 풀어야지.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5분인가 넘기고 5분인가 몇 분 안 넘기고 35, 36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매를 안 틀렸습니다. 엄매 틀린 게 없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무에서 연습했던 걸로 내 약점을 이제 알았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전에서 내가 탁 막히는 순간, 그 순간 있잖아요. 탁 시험이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엄매 그렇게 풀고 독서는 9시 반까지 대략적으로, 문학은 9시 50분까지 풀고 마킹하고 남은 시간에 뭐 고전 소설을 풀겠다. 이거는 이제 사실 이런 풀이 순서를 제 풀이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나 기출을 직접 풀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순서, 여러분들만의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만드시는 게 저는 수능장에서 변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뭔가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영상이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소개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 주제나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